지난주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소재를 규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수출을 허가를 했습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허가는 수출 규제 35일 만에 첫 허가로 아베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과 한국 공급선을 뺏길 수 있다는 일본 내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기회에 부품 소재 산업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취약점이 분명히 노출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품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고 당도 소재 부품 장비 인력 발전 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이번 일들을 제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고잇 당정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소재 부품 산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히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정부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냉철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계속해 주기 바라며 아베 정부는 그동안의 섣부른 조치가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각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개 부처에 걸친 개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 보복,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국내의 상황이 엄중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일본과의 이런 갈등 때문에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 2300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1900대로 이제 빠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당도 각별하게 비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각별하게 각 상임위별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를 잘 통과를 해야 하반기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정부가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적세 예산을 투입하는지를 잘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